이걸 등치시켜서 인식한 것은 좀 요즘 세대랑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저도 스스로가 지지 정당이 없더라도 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정치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정당 중심의 정치가 굉장히 근대적인 거거든요. 산업혁명적인 건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가니제이션,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정치인식이 새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이 알아야 될 것은 기존의 정당은 분명히 있어야 돼, 조직으로서 정당은. 하지만 이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랑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좀 고민해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뜬 사람이 바로 안철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씨 이것만 가지고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차피 오프라인과 연결을 맺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당 정치가 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의 새로운 네트워크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결합을 이루느냐, 여기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시민사회와 정치권과의 격차가 굉장히 격차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융화된 것이 전 박원순 시장 얘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 정도의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충분히 어떤 최고 크기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서 정치권이 직업 정치인들 집합소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유동적인 그런 센터가 될 거라는 거죠. 네트워크에 맞춰가지고. 그 말 들으니까 하벨 대통령인가 체코에 그분이 했던 말, 대통령은 그냥 채소 장사하는데 필요한 IQ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말이 참 웃겨. 이번 투표에서는 그 무당파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후보 중에 어떤 행보를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잡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각 후보들이 공약이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다 한들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혹은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좋은 선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번 대선에 보면 중도층 진입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정당이 참 아이러니를 많이 이제 시전하고 있는 것이 박 후보는 아까 우리 보수당이 빨간색을 받아야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아이러니고 진빨간. 진보당 후보가 특전사 격려를 강조하면서 특전사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진보층 지지자들 중에서는 나는 그걸 보면서 더군다나 그 특전사도 강제 징집당.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죠.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토층이잖아요. 비토 투표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비토 투표가 이제 박 후보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재밌게도 안 후보야. 문재인 씨가 아니라 문 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 후보가 비토층이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오히려 문 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상당히 좀 의외였어요. 각자 그걸 벗어나는 게 자기 확장성이라는 거죠. 자기 비토 투표층을 빨리 깨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 선거 구도 자체는 아까 얘기한 후보들이 한 게 공약이 진취적인 공약은 별로 없어요. 그럼 전부 다 투표권을 거부권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당파는 예전처럼 완전히 이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 이런 게 아니라 나름의 어떤 그 자유로운 행보 속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합리성을 본인들이 후보들이 내세우는 게 각 캠프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다음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이는 이 정책들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국정과제 3가지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를 종합해봤더니 유권자들은 경제 성장과 복지 문제, 그리고 고용 증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장, 복지, 일자리, 결국 삶의 문제에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알아봤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35.7%가 재벌 개혁을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균형 개발, 중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복지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데요. 각 대선 후보 캠프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경제 민주화 관련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틀을 갖다 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틀을 짜 나가면 결국은 재벌 스스로가 계획을 갖다 안 하고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핵심은 소유 지배 구조의 문제점까지 그것을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소유 지배 구조는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까지도 저는 개혁을 해야 된다. 또 경제 문제만이 아닌 경제 외적인 정치,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 포괄적으로 개혁